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법원 청문회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이 있었다고 하죠. 동상 제작자 정한봄 씨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한범입니다. 네. 혹시 어제 광주에 계셨어요? 저는 이제 25일에 그 오전까지 그 포획상 보수를 마치고서요. 예. 광주로 앞선 그 도청광장에 전달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예. 이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을 광주지방법원 정문에 세워놨는데 여기에다가 법원 앞에 동상을 세운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두환이 한번 보아라 네. 하는, 당신이 5.18을 부정해도 국민은 당신을 이렇게 잡아다가 오랏줄로 묶어 무릎을 꿇려 놓았다라는 상징성입니다. 네. 봐라라고 거기가 갖다 놨는데 보지는 못했다면서요? 아마 정문에 갖다 놨는데 정문에 갖다 놨으면 뒷문으로 가고 뒷문으로 갖다 놨으면 또 앞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 무릎 꿇은 상을 보면 5.18 당시에 군복 차림 상태로 있고 가슴 왼편에는 그 비자금 사건 때 재판받았던 당시의 수인 번호를 달고 있습니다. 이 동상 만들게 된 이유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그 이제 군복은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 정권 30년 어떤 군인들의 행태에 대한 경각심. 네. 또 수인 번호는 비록 사면이 되어 호의열식하지만 당신은 사형수다라는 의미를 나름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은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는 권선징악과 네. 전두환 악행에 대해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을 표현의 자유를 통하여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동상 완성은 언제 됐습니까? 이 계획은 작년 여름에 했는데 예. 그 만드는 과정에 참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 이제 12월 12일 작년 12월 10일 맞춰서 예. 그래요. 12월 10일 날 서울 광화문광장에다 설치됐죠. 12월 12일. 12일이요. 예,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12월 12일이 뭐 권력 찬탈의 시작이었으니까 그 군사 반란의 시작이었고. 네. 앞서서 제작할 때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우선 이 만드는 과정에 어떤 그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전두환 그 얼굴 상이 똑같아야 되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작가가 필요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거부를 했어요. 예. 한다 그랬다. 한다. 그래서 금액까지 다 조율하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지난다면 못하겠다. 한 열흘 지난다면 또 못하겠다. 네. 이래 그 시간이 더 좀 많이 걸리기도 했고, 그래 한 대여섯 군데 거쳐서 마지막에 지금 이 작품을 만들어주신 양인구 작가가 기꺼이 해주시겠다 그래갖고, 네. 그런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한 6군데를 한다 그랬다가 한 보름 지나서 안 한다 그러고 아마 주변에 압력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직도 압력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여러 이제 그런 거 하면 나중에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광화문 광장에다 세워놨는데 시민들이 이 동상 막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훼손도 좀 꽤 있었다면서요. 그 재질 자체는 뭐 손으로나 주먹으로 때려서는 절대 부서지지 않는 재질이거든요. 예. 적어도 뭐 타이슨이 와서 주먹질해도 부서질 수 없는 재질인데 그 기물을 이용해서 오픈로가 좀 너무 좀 저기셨는지 그 소화기 이런 걸로 내리치고 막 그러니까 그 버틸 방법이 없었죠. 네.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머리도 깨지고 또 발목도 뭐 부서지고 이런 정도로 해서 보수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 어렵게 제작했는데 그렇게 좀 훼손 상태가 많이 되고 그러면은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실 또 하나의 그 작품인데 전달 형상을 떠나서 근데 그래도 그 국민들의 어떤 시민 표출로 인한 훼손이다. 네.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네. 이 동상 만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악을 심판하고 권성징악 말하기 위해서라고도 하셨는데 이번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재판 통해서 좀 전 씨의 혐의가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뭐 전두환 씨 행태를 볼 때나 뭐 전 오히려
그 사람들, 그 전두환과 그 일당들의 그 어떤 지질적인 발언을 통해서 그걸 기대하는 것은 사실 5.18 진상 규명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와 같다. 네. 네,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사실 뭐 지금까지 나온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네. 저들 극혐으로 단지하게 부족함이 없는 많은 사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법의 판단에 의존하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진상규명의 결과물을 내놓고 네. 정말 뭐 국민학살 집단의 수괴로서 증거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재판 과정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재판 출석 거부하기도 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골프도 치고요. 뭐 식사도 좋은 곳에서 하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지극히 전두환스럽다. 사실 이 시대에 그 전두환 이름 석자만큼 혐오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이름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 파렴치, 모렴치, 후한무치, 정말 인면수명 들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네. 자중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전두환이 아니죠.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지금 동상은 광주에 있는데 광주에 계속 두실 예정인가요? 이제 5.18 관련 단체하고 좀 협의를 하겠지만은.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두환 씨 죽기 전에. 나이 이제 고령이니까. 예. 영희동 그 집 앞에 좀 갖다 놓고 좀 시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집 앞에다가? 예. 예.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최근에 전두환이 좀 눈에 좀 보고. 알게 하고. 네. 아까 모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국민이 심판한다라는. 그 상식성을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한범 작가께서는 전두환 씨가 이 동상을 꼭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네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볼 때 그래도 의미가 좀, 보물어서 보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예. 그 자손들까지. 이건 이 시대에 이 순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오랜 동안 좀 역사적 교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네. 전두환 이 동상 외에 다른 뭐 제작들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는 전두환뿐만이 아니고 노태우, 정호영 사실 이 세 사람은 서로 때릴 수가 없는 관계니까 그 3인을 같이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갖고 상당히 비용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전두환만 우선 하였고 뭐 이번에 그 계기를 통해서 그 3인은 반드시 다시 그렇게 이제 무릎 꿇려서. 네. 5.18 묘역이라든가. 어떤 그 상징성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진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사성까지도. 네. 이 부끄러움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상징물로 제작을 추진을 하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무릎 꿇은 전두환상 제작한 정한범 씨 연결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어제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년 만에 전두환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한 3시간 반 정도 재판이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3월 11일 이후 1년여 만에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재판장 안에 계셨었죠? 예, 들어가서 방청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전두환 씨가 이미 졸고 있다는 것이 이미 다 이제 알려졌고요. 제가 볼 때 어제 이제 상당히 그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그 변호인 측에서는 네. 예정과 달리 상당히 적극적인 자기 주장을 폈어요. 네. 전두환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아들이 뭐 중이나 대위들이 어떻게 그 시민들을 향해서 사격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재판장의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물으니까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예. 그동안의 뻔뻔함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고로 이상을 넘어서는 주장을 좀 하고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역사 왜곡을 오히려 이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그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그 도를 넘어섰구나.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1년 전에 출석을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입구에서부터 뭐 발포 명령 부인하냐는 질문에 뭐 이거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신경질적인 반응도 있었고. 근데 앞서서는 이번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답하고 해명했다고 하셨는데 왜 변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 이 헬기 기총소사에 의한 그 명예훼손은 그 명명백백해 보입니다. 네.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에 부합하는 이 많은 사람들,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 목격과 본인이 겪은 그 증언을 그 법정에서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또 명확하게 이미 이제 객관적인 부분이 좀 수반돼 있고요. 이를테면 제일빌딩 그 기총소사 탄원에 대해서는 국과수 총기 그 실장께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지요. 다만 남아있는 것은 이제 내가 기관총을 쐈다라고 하는 그 군인만 없는 셈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재판에서 명확하게 죄가 인정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주장을 더 혹은 뭐 전두환 이하 자기 세력들을 옹호하기 위한 변호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몸이 좋지 않아서 재판 출석할 수 없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골프도 치고 뭐 식사하는 것들도 잡히고 했었습니다. 어제 건강 상태는 어때 보였어요? 나이가 이제 꽤 된 셈이죠. 예. 지금 우리 나이로 90 가까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그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신문에는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이 올해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찾고 그리고 변호인이 발언하는 논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보여줄 때는 영상을 또렷이 쳐다보면서 고개도 굉장히 깊이 끄덕거리고요. 그런 태도를 어제는 보였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형사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건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고 1심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 죄가 법정 최고형이 보니까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두환이 저지른 죄과에 비해서 보면 이제 굉장히 가벼운 그 최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심이 무려 2년 이상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우선 그 변호인 측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대도하는 증인들을 자꾸 신청을 해서 재판을 제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 재판장 이 법원이 그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꾸 뒤로 밀친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왕에 재판을 진행해왔던 재판장께서는 지난 총선에 이제 어디 그 모당의 그 지역구 후보로 출마를 또 한 것까지 상황이 나왔었죠. 그래서 재판이 지체된 이유, 재판장이 너무 길게 끌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갖고 있는 겁니다.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도 지금 조비오 신부 유족 쪽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엔 결론이 났나요? 그 역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 민사 재판은 형사 재판하고 거의 이제 병행하다시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민사 재판은 아무래도 이 형사 재판 과정 결과로부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병행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혐의를 다루는 재판입니다. 아무래도 이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고 조비오 신부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비오 신부님은 그 80년 5월 이전에도 이를테면 알려지시기는 빈자를 위한 성자. 이렇게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칭을 했는데요. 이제 소외받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위해서 본인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이제 신앙 활동을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80년 당시에는 시민 그 수습 대책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셔서 올 현장에 직접 계시면서 발로 뛰면서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몸소 그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94년 5.18 기념재단이 그 설립될 때 초대 이사장을 맡으셔서 네. 5.18 기념 사업에도 헌신을 다했던 그런 분이시죠. 예. 그런데 그 조비오 신부께서 그 당시에 헬기 사격을 어떻게 보게 되신 거예요? 5월 21일 본인이 그 봉직하고 계시던 그 호남동 성당 옥상에 올라가셨다가 예. 그 금남로와 광주 참변 이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헬기를 목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헬기 사격 이것이 지금 이 재판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 조비오 신부께서 목격한 헬기 사격이 5.18 당시 행해졌음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다양한 많은 분들이 좀 그 증언을 했는데요. 네. 우선 그 국회 청문회 이후에 검찰이 이제 그 5.18 수사를 진행했었고 그 수사 기록에 의하면 네. 그 당시 피터스 목사가 찍었던 사진이 있고 사진이 제출됐는데 그 사진이 사실 사진이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 수사 기록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수많은 목격자들 증언들 그건 여러 사람들이 교차 증언하고 있는데 그 시점과 공간이 일치하는 그런 증언들이 또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인데요. 지난 일요일에 한겨레에서는 그 전교사 충정 작전 계획 문건 입수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무장 헬기 5대 편성에 대한 계획도 담겨 있고 여러 가지 증언 문건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리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끝까지 본인의 그 주장을 왜곡하고 싶은 혹은 옹호하고 싶은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네. 제가 받은 느낌은 이런 주장 계속 함으로써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으로써 이후 5.18 이후 역사에서 그 80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것을 네네. 문서 기록으로 남겨놓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숨은 의도도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 주체들, 전두환과 더불어 이 세력들이 본인들이 현재 지금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으면서 공개적이진 않지만 대한민국 사회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그런 존재 가치도 함께 좀 저는 깃들어 있는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어거지이자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이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하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네, 그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넘어서서 그 당시의 신군부의 행위를 밝히는 의미가 더 있다고 보시네요. 우선 이 사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지만 네. 이거는 저는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두환 개인에 대한 재판도 아니라고 보고요. 예. 지금 5.18 40년이 되면서 이제 진상규명 마지막 과정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이 진상규명은 보면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이 진상은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 연관된 가해자들의 진상, 가해자들이 어떤 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고 어떤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최고 정점에는 사실 국민들께서는 다 알죠. 누가 있는지. 네. 그런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 그리고 5.18의 역사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역사적 자리매김을 하는 것, 매듭짓는 것. 이게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전두환 재판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재판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 바람은 현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여러 정황을 따져서 재판부에서는 매우 객관적이면서 법리에 따라서 일단 판결을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라든가 여러 가지 목격자들의 증언과 관련 문건들은 계속 나오지만 가해자는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전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들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를테면 당시 공수부대 이를테면 11공수, 7공수 장교들도 본인의 그 여러 현장에서 있었던 행위를 목격한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목격한 내용들을 증언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광주교도소는 또 폭도들이 습격을 했다라고 해서 조작한 사건이 있는 곳인데, 네. 당시 그곳에 투입됐던 3공수의 한 병사는 시신을 처리하는 지시를 받고 리어카에 시신을 싣고 옮겼다. 네. 옮겨서 시신을 매장했다. 이런 데 증언도 있어요. 그리고 헬기 기총수사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그 제1항공단인가요? 거기에 네. 실탄 보급 임무를 맡았던 그 병사가 또 증언을 한 바가 있죠. 이제 이런 말하자면 5.18 미완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병사 지휘관들의 적극적인 증언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이 한 달 뒤인 한 6월 1일쯤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연결하겠습니다.